네,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나 정부가 지난달부터 주요 성수품의 유통량을 늘려 육류, 과일 등의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성수품이 공급 목표량 대비 달성률 114%를 돌파한 것입니다. 이는 11만 5천 톤으로 작년과 대비 3만 9천 톤이나 증가한 양입니다. 또한 계란, 소, 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도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더하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 회복 자금 지급,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약 296만 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과 생계급여 확대 5만 가구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한 최선의 지원과 연휴 중에도 빈틈없는 방역 대응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한편 즐거워야 할 명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13일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에 따르면 손발로 노동하는 국민은 단편적 추산만으로도 40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분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희생 덕분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는 상황에서 필수 노동자들의 사회의 안전망, 구조망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은 그 어느 때보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윤 후보의 노동 비하 발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쇄적인 망언에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태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아 성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아가 조선일보와 사주가 보유한 부동산이 2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방상훈 사장이 소유한 토지 약 32만 평을 비롯해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소유한 토지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45%에 달하는 총 38만 1,122평이라고 합니다. 보유 부동산의 규모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범죄이거나 부도덕한 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기업이 아닌 사회의 공기로서의 언론이 업무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사주의 부동산 이해관계가 연관된다면 부동산 문제에 있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 측면 외에도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어 사회적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비단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다양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